야 크크, 중국 출산율 개처망했다는데 노인 인구만 9억 명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일본은 하도 애를 안 낳아서 일본인이 멸종 위기란다. 위기 크크. 지금 남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한국 출산율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수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인간도 너무 많으면 인간 대접을 받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희한하네. 지금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인구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좆되게 생겼다는데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니 의문이 드는걸. 정말 인구가 줄어도 생각보다 별 피해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도가 증가할 수 있는 걸까? 이거 진짜로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걸. 다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 좆됐어 씨발. 그냥 제발 결혼하고 애 좀 낳아. 이러다가는 다 죽어. 2021년 대한민국 출산율 0.84명,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나라. 2060년경에는 자연재해나 전지 없이 2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발할 예정인 나라. 전 세계 최초로 나라에 살 사람이 없어서 자연 소멸 국가가 되는 위기에 처한 나라. 망한다 하더니 이제는 진짜 망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사라지게 생겼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쩌다 이런 꼴이 났을까? 시간을 거슬러 1997년으로 가보자. 전 땅크와 랄보 친구 물태우가 물러나고 드디어 민간인 출신 땡삼이의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화의 기쁨도 잠시. 1997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바로 IMF였다. IMF를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사업을 존나 잘하는 줄 알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는데 다 처망해버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유튜버들이 기똥차게 설명해놨으니 궁금하면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아무튼 당시 나 대기업이요, 주머니에 손 넣고 꺼드럭거리던 회사들이 IMF가 터지고 공중분해를 당해버렸고 당연히 그 밑에 직원들도 길거리에 내앉았다. 많은 대한민국의 가장 하루아침에 무직 백수 거지로 전직하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당시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애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좀 생각해보자. 그렇게 IMF 이후 한국에서는 결혼을 경제적 여유가 될 때까지 미루고 한 자녀 또는 두 자녀만 낳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당연히 출산율은 예전보다 감소했다. 거기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비 상승, 청년 실업, 비혼주의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 단절, 반려동물 양육 증가, 수십 가지 등의 이유로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고만 있는데 이런 문화가 한번 자리 잡게 되면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혼을 늦게 함, 첫 아이를 늦게 낳게 됨, 둘째, 셋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을 모으기보다는 쓸 데가 많음. 그냥 혼자 살다 죽을랜다 포기 키읔. 이러다가는 진짜 미래에 개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정부들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출산과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출산율이 1.26까지 갔다가 1.19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3년 연속 상승으로 1.3까지 끌어올렸다가 1.19로, 박근혜 정부는 1.24까지 갔다가 1.05로 끝났고 대망의 문재인 정부는 0.98, 0.92, 0.84로 한 번도 반등에 성공한 적이 없으며 출산율 나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프레지덴트께서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목해 비판하셨는데 군프께서는 작년 한 해만 저출산 예산으로 42조를 쳐쓰시고도 합계 출산율을 0.84명을 기록하셨다. 아마도 교촌 허니콤보 레드소스 추가에 그 돈을 다 쓰신 게 아닐까. 냄새가 난다 냄새가. 아님 말고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에 비교하면 애교에 불과하다. 암만 애 낳으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면 뭐하냐. 결혼하고 둘이 살 집도 없어서 결혼 자체를 미루고 있는데 당장 서울 집값 폭등은 마크로 집 짓던 잼민이 붙잡고 물어봐도 알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다.
서울 집값만 올랐나? 직장이 서울에 있지만 집을 못 산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다. 당연히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자 경기도 집값도 야물딱지게 올라버렸다. 취업률도 역대급으로 낮아 어찌저찌 직장 들어가 돈 벌기 시작해. 대출 끼고 부동산 좀 사려니 대출 받아. 그렇게 정부에서 좋다고 광고하는 임대주택 들어가 살다가 내가 사려고 했던 집은 1억이 넘게 올랐네. 이러니 2030세대가 문재안과 만주당을 어떻게 좋아하겠냐고. 머가리가 깨져서 뇌수가 줄줄 흐르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존나 웃긴다. MZ세대 얘기할 때마다 만주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문프가 군대 월급 올려주고 핸드폰 쓰게 해줬는데 지지할 만한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본다. 죄송한데 제정신이세요? 님들은 노예한테 앞으로 간식으로 크림빵 주는 주인 보면 야 그래도 저건 잘했네 인정할 건 해야지 라고 말하시나요? 아무튼 우리 뭉크는 부동산도 시원하게 말아 잡수시고 맛있다. 거기다 반찬으로 출산율도 같이 얹어서 잡수시고.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쓰는 전기, 수돗물, 도로와 같은 것들은 세금으로 유지보수가 되는 건데 인구가 줄면 당연히 걷어지는 세금도 줄게 되고 부족한 예산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별로 없는 지방에 위치한 시골부터 이런 인프라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왜?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인구가 적다는 것은 나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실제로 지방에 대한 인프라를 점차 줄여가다 보면 사람들은 더욱더 서울과 같은 도심으로 모이게 될 테고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더 커져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말을 하면서 뒤로는 지배돼지 다 채우는 정치인 뽑고 머가리 깨질 때까지 밀어주다가 통수나 쳐맞는 게 아니라 겉보기엔 별거 없어 보여도 실속 있게 일 잘하는 정치인 뽑아서 국민들이 나라 걱정 없이 편하게 쉬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맞다. 영상 끝내기 전에 잠깐 선생님 초저출산이 와도 대한민국은 살만할 거라는 선생님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아니 틀려먹은 정도가 아니라 개뼈다고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람은 60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썩기 시작해 멍청해진다더니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해 주셨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고 문재앙이 똥 싸고 있는 거 커버를 쳐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시는 거겠죠. 미안하지는 않은데 고맙긴 합니다. 선생님처럼 통칭 좌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덕분에 국민들이 만주당과 좌파들의 내로남불에 별을 내두를 정도로 치를 떨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인구가 줄면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늘어난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